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주 심리 중에서 갑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 심리 중에서 갑진. 네,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는 갑자와 갑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오늘은 일주 심리 통변이죠. 여러 가지 통변으로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갑진일주 하나만 가지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갑진을 중심으로 한 일주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의 다른 주, 연주나 월주나 시주 등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오행이라든지 합충, 그리고 신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통변하는 것을 일주심리 통변이라 한다. 그런데 왜 일주심리라고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제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는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떤 쪽으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선택은 바로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마음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 잠재된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주심리요, 일주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심리적인 갑진의 심리적인 마음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일단은 이 갑목이 어, 이 갑목이 12가지의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에서부터 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12개의 바로 갑목의 일생이죠. 갑목은 어디에서 생하느냐 하면 12운성을 보게 되면 갑목의 생지는 해, 즉 계절, 전 계절인 겨울이잖아요. 겨울인 해에서 생지에 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꼽으면 여기가 해가 생이 되고 자가 생욕, 그다음에 축이 돼, 그다음에 인은 당연히 녹이죠. 인이 녹이고 묘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왕 다음에는 이제 내리가 쇠가 되죠. 그래서 갑진은 쇠지에 속한다. 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련한 경지를 가진 사람으로 치면은 아주 이제 은퇴를 해서 잠시 이제 은퇴를 할 때가 가장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무르익은 상태예요. 그래서 갑진은 그러한 어, 힘을 가지고 있다. 12운송 중에 쇠지지만 아직도 힘이 있다. 그리고 진토는 갑목이 가장 좋아하는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갑목은 진토를 매우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단단히 뿌리를 내린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갑목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다마는 갑목의 속성은 편재지요. 경금에 대입을 해보면 경금에 대입하면 경금을 주체를 놓고 보면 갑목은 편재가 됩니다. 자, 편재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인데 전체 관리, 사람 관리, 물건 관리, 이런 관리를 잘한다. 그런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갑목 편재적인 주체,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갑목은 또 오야봉, 대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재적이고 긍정적이고 주체적이고 아주 동적인 이런 갑목이 무엇을 인연으로 만나? 진을 인연으로 만났지요. 진은
보통은 용이라 용. 용이고 갑진이라면 청룡. 청룡에 해당되죠. 자, 진토를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천간으로 이렇게 이제 천간 내재되어 있는 걸 지장간이라고 해요. 지장간. 천간이 내재되어 있는 지지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지장간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개을무다. 왜 을개무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개을무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먼저 삼합, 이 사회적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작용을 하는 것을 맨 먼저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숨어 있는 거죠. 형제라고 해요. 형제. 계절. 그래서 계절. 이 진토는 개가 신자진 삼합으로 수국으로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을목을 볼 때는 진토는 아직까지 봄철이다. 봄에 해당한다. 을. 그리고 이 진토의 원래 본기는 무토예요. 무토. 무토는 큰 대지죠. 큰 땅이죠. 그래서 이 큰 땅 안에 보니까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 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그리고 개수는 그 원래 개수의 성질이 속성이 경금에 대입을 해보면 상간이죠. 을은 정제, 무토는 편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간적 정인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정인이잖아요. 개수는 간목에 대입하면 정인입니다. 그래서 상간은 채로 본다. 이거는 뭐냐? 본래 개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채로 보고 그 다음에 용, 썰용. 요 개수는 간목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은 우리가 용이다. 그래서 상간적 정인. 상간으로서 정인을 삼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상간은 매우 사교에 능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모르게 잘 스며들어가잖아요. 상간적이고 상간은 굉장히 사교적인 겁니다. 이 사교적이고 물 개수는 물이 잘 스며들어가는데 그러면서도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 잘 들어줘요. 기본 바탕은 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지나면 갑자 배웠죠. 갑자 친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준다. 그래서 갑자는 동네방네 일을 다 도맡아갖고 있으면서 잘 들어주는 그런 마음 좋은 아저씨. 집에서는 별 인기가 없고 나가면 인기가 있는 사람. 그런 속성을 이 상간 간목이 하나 간목 개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가 하나 요 속에 들어가 있다. 점수로 보면 요놈이 30점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을은 정제적 급제다. 급제죠. 이거는 을은 간목이다. 급제다 말이야. 그 정제적 급제란 말은 뭐냐면 급제를 할 때에는 정제의 의미는 약간 돈을 챙기고 현찰을 챙기고 실리적인 겁니다. 실리적으로 상대를 제압을 한다. 상대를 제압, 실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편인적 편제란 말은 무토 자체가 원래 뭔가 신비한 겁니다. 특수한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죠. 예술적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편제라. 그러니까 뭐냐면 신비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비하게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말하자면 종교로 친다면 약간 유사 종교를 가지고 자기가 대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특질이 있다. 그래서 갑진은 뭔가 모르게 대장적인 특질이 있고 그리고 신비한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간목의 진토에서는 수도 있고 목도 있고 무토가 있는데 금과 병은 없습니다. 경금은 작용을 보게 되면 간목을 평간이잖아요. 평간은 인내고 어른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갑진은 경금이기 때문에 어른 무서운 줄 몰라. 내가 최고 대장이야. 그 다음 병화는 식신적인 거죠. 식신적인 것으로서
이 병화가 원래는 평간적 식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화는 경금이 해보면 평간 기질이죠. 평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힘이 파워가 아주 센 걸 말해요. 아주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그런 평간적인 그런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서 뭘 삼는다? 식신으로 삼는다.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진토 속에 깔려 있는 것은 수도 있고 목도 있고 무토도 있지만 금과 한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무소인 줄 모르고 또 너무 이렇게 식신적인 그런 파고들고 평간적으로 파고들어가는 그런 것은 좀 없는 편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진토가 이제 계을무고 없는 노행은 경금인데 그때 자 지장간에 있는 계를 천간에 둡니다. 을도 두고 무토를 두고 경금을 두고 병을 두고 본래 이것이 지장간도 원래 천간이죠. 숨어있는 간이지만 천간이다. 그러니까 천간을 이 쇠지엔 진토에 여겨보게 되면 12운성으로 개수는 양에 해당합니다. 양은 아직까지 어머니 뱃속에 있죠. 배우는 중이고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만 을이 진을 타게 되면 이것은 을이 진도 타면 대가 돼요. 대는 매우 이제 태어나서 생하고 난 다음에 목욕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첫 인정을 성인식을 받는 거예요. 코페 차고 대 두르고 코페 그렇게 성인식을 받는 거니까 대는 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토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개수의 상관적 정인 기질은 조금 아직까지 배워놓는다 그런 단계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급제라든지 또 무토적인 편제는 매우 힘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어느 쪽을 더 강해 줘야 되냐면 간목은 실리를 챙기고 남을 억압하는 제압을 하는 그쪽에 힘을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토니까 신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주관대로 마음대로 하리라는 편제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갑진이라 한다. 한마디로 대장이야 대장. 갑진은 대장이다. 그래 청룡이지. 청룡이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그래서 물상을 따면 청룡. 그런데 힘이 엄청 많고 내가 대장이고 또 용이 신비하잖아요. 신비한 것을 추구하면서 용의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건드는 거.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경진이죠. 경진. 경금이 좀 부족하다. 뭐야?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뭔지 모르게 나 스스로 갖다 이렇게 규율을 하는 그런 부분 좀 없더라.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규율을 하는 건 아니더라. 그 다음에 평간적 식신은 뭐예요? 병진. 이것은 바로 식신적 성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연구는 식신적 연구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주에 없는 노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이 요소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간목에서 경금은 자식에 해당돼요. 자식은 아직까지 양에 해당된다. 배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간목에서 볼 때 병화는 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여자라고 한다면 여자의 자식은 힘이 아주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남자라 한다면 자기 자신의 다른 쪽이 아니라 후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힘이 있는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이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12운송을 넣어 가지고 현재에 있는 지장간을 대입을 해보는 방법을 가졌다. 그리고 갑진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백호살이라고 해요. 백호대살. 백호대살. 근데 갑진 일주 있는 사람이 백호대살의 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진이 충할 때, 진술이 충할 때, 또 파살이 일어날 때, 축기 와서 파살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요. 진술 충한다든지 이때 많은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신살과 관련해서 작용하는데 어쨌든 작용에 많이 진이
작용을 많이 일어나는 거 어디서 작용한다고? 바로 충할 때, 진술 충할 때 갑진의 그 성질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백호살은 운이 좋을 때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타고 가서 힘있게 나가고, 운이 흉한 운을 받을 때는 갑진은 매우 흉살이 많아진다. 그것이 뭐의 특징이다? 백호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갑진은 아주 부지런하며, 그렇죠? 왜 부지런합니까? 밑에 뭐를 깔았어요? 지지에 무토를 깔았잖아요. 편지를 깔았으니까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다. 간목이 진취적으로 막 튀어나가기 때문에 말하는 작용은 뭐냐면 화잖아. 화. 목생화, 식신. 근데 식신이 이 사주에는 지장간에 없어요. 그래서 말보다는 오히려 행동이 더 빠르다. 또 간목이 성격이 아주 급하고 하기 싫은 이것도 추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종처럼 부려먹고 자기 자신은 주관대로를 한다. 그렇게 내가 죽는지 자기 몸이 죽는지도 모르고 막 지독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어떤 경우 죄가 많아서 신령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비겁과 재성이 거의 비슷하게 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일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 갑진생이에요. 갑진생이면 1964년생이에요. 그렇죠? 갑진생이 여자랍시다. 갑진생이 또 진월을 맞이해서 진. 그러면 갑진생이 진월을 맞이하면 갑기 합토에 갑을병정 정이 되네요. 정 갑을병정 무진이 되네요. 그러니까 갑진 무진 그 다음에 또 갑진일주예요. 일주로를 공부하니까 신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갑진생, 갑진년, 무진월, 갑진시어. 얼마나 그 토가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재다, 신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갑목이 토를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이 갑목 입장에서는 토가 너무 많으니까 가볼 데가 너무 많아요. 토가 많단 말은 이 갑목 입장에서는 막 갈 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역마성이라고 해요. 물론 땅을 좋아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한다. 또 재성이니까 편제니까 돈을 일확천금을 벌이고 싶은 욕망이 많단 말이지. 근데 실제 이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했어요. 적게 받게 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나 욕망은 무지하게 커. 그러니 갑진, 무진, 갑진을 가진 사람이 자, 갑진도 태어난 해도 백호살. 그 다음에 무진도 잘 아시는 백호살. 갑진도 백호살이잖아요. 백호 세 개가 그치 있으니까 운이 좋을 때는 언제가 좋습니까? 그렇지. 이제 목운과 소운이 흐를 때는 괜찮잖아요. 근데 토운이라든지 화운이 오게 되면 내 몸을 너무 상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힘들어지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뭐냐면 운이 안 좋을 때 진년을 맞이해서 또 진년을 맞이해서 진년 임묘진 진년을 맞이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오미 이렇게 흘러갈 때 임묘진 사오미잖아요. 그때 진년을 맞이 진사 이렇게 들어갈 때 뇌에 이상이 온 거예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럼 뇌에 이상이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도 뇌가 이상이 있는 와중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자격증을 갖다가 뇌 이상이 있어 뇌 수술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무려 3개나 땁니다. 그렇게 굉장히 자기 자신의 이 에너지를 많이 쏟으니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이제 고갈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어가는 힘도 없어서 이렇게 막 넘어지는 거. 그게 막 차 사고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갑진일주가 너무 토가 많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운이 좋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좋은 운이 아니다 하더라도 운은 연착륙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준호를 배우면서 이번 이 특강 시간에는 중점 사항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운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좀 더 나쁜 운에 당해서 연착륙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공부하는 걸 많이 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자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버는 일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매우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사무실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면은 너무 힘들겠죠. 실제 그런 속에서 몸도 못 가는 상태에서 힘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차려놨어요.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보통 보면 막 중개사라는 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그거 해놨는데 공인중개사는 씩씩하게 막 왔다 갔다 다니고 해도 할 수 있을지 말지 할 정도인데 그냥 힘도 없이 일하면 오는 사람이 그 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자기는 무료하니까 생활한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나친 에너지 소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백호살이 원래 백호살의 그 힘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원래 백호가 뭡니까? 흰 호랑이에요. 흰 호랑이에 물려 죽을 수 있는 살이라는 게 백호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호살 이 작용을 흉성이 작용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무한하고 좀 이렇게 안으로 다스리고 이래 못하고 내 욕망을 그대로 발산하게 되면 백호살에 딱 걸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볼까요? 개수는 상관적 정의라 그랬죠. 상관적 정의는 매우 아까 막 갑자와 같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친하기 위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들어주는 그렇죠. 정인적 성질로서 굉장히 들어주고 인정이 많고 직관이 빠릅니다. 정의는 직관이 척하면 착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빠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을이 들었어요. 을은 정제죠. 정제. 을목은 원래가 정제고 여기서는 간목의 급제로 쓰는 겁니다. 정제적 급제인데 자 갑진은 정제적 급제이기 때문에 급제는 경쟁심이 굉장히 뛰어나는 말합니다. 남에게 지고는 못 살지요. 그래서 갑진은 용이 그 남을 지겠어요? 지고는 못 사는 성품이다. 갑진은 대충 하는 것 같지만 한번 따지면 무섭게 파고듭니다. 눈물 다른 상대편이 눈물이 쏙 빠지게끔 뭘 합니다. 갑진이 대단한 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제적인 친밀성과 급제로서의 자신의 감목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치밀하게 그냥 몰아붙입니다. 치밀하게 관리를 해버립니다. 웬만한 사람은 주눅이 들겠죠. 마지막으로 무토는 편인에 해당하지요. 자, 편인이면서도 여기서는 갑목에 대해서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갑진은 편인적 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말로 신비함을 자기가 신비한 것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신비한 걸 통제한다는 게 대단하죠. 원래 신비한 게 진토인데 그것을 자기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관리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갑진은 원래가 뭐냐면 통제를 하되 뭘 통제를 해요? 사람도 통제하고 물건도 관리를 하는데 특히 자기의 어떤 마음까지도 신비한 그 마음 그게 뭐예요? 그래서 갑진일주가 그거 하면 상담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면 매우 좀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호소가 있고 달변가고 말도 잘하면서 힘 있는 그런 상담가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사주 심리를 하든 사주 상담을 하든 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하는 심리 상담하는 심리 상담사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나서지 않고도 그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자 12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본 겁니다. 자 12운성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보면 이 갑목의 갑목과 을목과 병화와 정화 이렇게 해서 십간이다. 십간의 일생 12우성이라는 것은 이 십간의 일생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갑목은 생지가 해예요. 그래서 해가 생이 그 다음에 자가 욕이고 축이 되고 인이 녹이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갑자, 갑해가 아니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갑은 양이고 11월 달이 양이에요. 그래서 홀자가 홀이 양이기 때문에 갑은 홀은 홀대로 홀수도 있고 갑은 이렇게 홀수와 같이 지켜갑니다. 그래서 갑자. 그 다음에 갑인, 갑진, 진이 3월이요. 갑오 5월, 홀수, 그 다음에 갑신, 그 다음 갑술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머리 기억해 둘 것이 갑이 해 생지지만 갑자가 되면 글자가 만들어진 갑자는 욕지더라. 지난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갑인, 녹이죠. 녹은 비견이다. 지난번 시간에 배웠어요. 오늘은 갑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뭐냐? 당연히 갑오죠. 갑오, 갑신, 갑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갑목의 일생이 처음에 갑목이 태어났어, 해에서 태어났어, 생해서 목욕을 하고 대를 둔다마는 이제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봉을 받기 위해서 성인식으로 주민등록증 받고 옛날에는 호패 차는 겁니다. 이때부터 장가를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녹봉을 드디어 관록을 받아가지고 관직에 나아간다. 요즘은 취직하는 거죠. 그리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 왕이에요. 높은 자리 올라가면 물로써 쇠가 돼. 그래서 오늘 배우는 갑쥐는 쇠지다. 이 말. 그 다음에 갑목이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이 들어. 4에서 병이 들고 5에서는 갑목이 죽어. 그러면 이 죽는 걸 보통 뭐예요? 갑을 불탄 나무다. 갑오 불탄 나무다 이렇게 죽었다 이 말. 그럼 미에 묘가 되고 갑이 신에서 절이 된다. 다 끊어져서 이제 모든 것이 흑옥으로 다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다시 또 태어난 것이 유에서 태어나고 양에서 배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갑은 양은 이렇게 순행을 합니다. 해자, 족임묘진사미소의 순행을 하는데 거꾸로 을은 갑목의 생지는 전계절이 뭐라 그랬어요? 겨울철. 전계절, 겨울철 해에서 생활하는 반면에 이 을목은 다음 계절. 여름이잖아요. 여름 계절은 오래 생활한다. 그리고 이것도 뭘 한다? 순행이 아니라 역행을 한다. 오, 사, 진, 묘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 두 개를 얘기하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표를 이렇게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진과 갑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앞으로 갑수를 배울 겁니다. 근데 갑진은 이 진토 갑목이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 좋아요. 비옥한 땅이죠. 물이 촉촉한데 안에서 이 갑술은 돌도 있고 신금인 돌도 있고 바짝 마른 땅이라서 갑목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갑목은 술토에서 고사목이 되는 거예요. 고사목. 그렇습니다. 고사할 정도 숨이 막힌다. 모두 수분 통제 관리력이 있는데 갑진은 더욱 치밀하고 경쟁적으로 뭐랍니다. 통제를 한다. 성격은 갑진은 은근히 자기 주장을 표현한다. 자기 주장은 갑목이 경쟁적이단 말이야. 을목이 있단 말이야. 그 속에. 그리고 대장적인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남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 매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하자면 싫어한다. 간섭을 싫어합니다. 명랑하고 호탕하며 검정을 잘 다스리고 역시 무토지요. 융통성이 풍부하다는 말은 매우 개수가 있어가지고 융통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천간에서 지지를 잘 관리해서 그걸 하잖아요. 배우자도 잘 다스리고 남녀 모두 재물을 경시한다. 돈을 잘 쓴다 이거죠. 주색을 즐긴다. 그냥 왜 그러면 주색을 좋아하고 일할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보면
그 갑목은 편제의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토도 본기는 무토잖아요. 그것도 편제잖아요. 그 편제가 편제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편제가 편제짓을 한다니까 갑진이. 근데 그 속에서 그러면서도 진토가 아주 좋은 유혹한 토기 때문에 갑목은 자기 마음대로 이런 행사를 해도 일이 척척척 진행될 수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갑진이 너무 중간에 토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겠죠. 그럼 너무 가볼 때가 많고 너무 힘들면 가부가 걸려서 힘드는 거예요. 그럼 적당하게만 하게 갑목이 토가 있다 한다면 대단히 좋은 사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갑진은 재물을 경시하고 또 주색을 즐기고 한데, 그리고 또 이제 그 편제의 성향은, 이것이 갑목도 편제지만 진토도 작용도 편제잖아요. 편제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잠재적인 심리가 고통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골치 아프고 안 하고 막 그냥 캐세라 세라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호탕해 보이죠. 그런데 이 호탕한 속에서도 좀 골치 아픈 일을 하면 막 짜증을 내요. 안 해. 이렇게 해버립니다. 골치 아픈 건 싫어. 자, 갑진은 갑목 속의 벌레 속성은 편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진토 속에 있는 을개무가 있는데, 을은 급제고 개수는 상간이고 무토는 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을목은 급제고 개수는 여기서 개수는 원래 속성이, 여기는 을목이 급제요, 개수는 상간을 했지만 이 상간적, 여기서는 정인이라 봐요. 상간적 정인. 네. 원래 개수가 상간이지만 여기에 작용은 정인이죠.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사교성이 없다는 거지. 사교성이 없다는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말을 해야 되거든. 그 개수는 갑에 대해서 개수는 정인적인 말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되지만 원래 개수가 상간적이기 때문에 상간적 정인이다. 그래서 아주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를 잘하는 그 아저씨나 아주머니 같은 성질이 갑자 같은 성질이 들었다. 무토는 편제다. 그래서 경쟁심이 많고 사람 사귀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람 사귀기를 매우 좋아하고 남에게 돋보이고 돋보이는 걸 좋아하죠. 삼각형에 있어서. 금전도 잘 다루고, 금전 잘 다루는 것은 타고났죠. 어떻게? 을목도 있기 때문에 을목은 정제잖아요. 정제니까 아주 치밀하게 다루면서도 또 그 다음에 큰 돈도 뭉툭뭉툭 돌릴 수 있는 것은 무토가 있기 때문에 금전 회전도 잘 시키고 금전도 잘 다루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두뇌 회전이 빠르다. 판단은 신속하다. 자, 을목은 정제는 판단이 꼼꼼하게 하는 거다. 하지만 무토는 편제는 신속하게 딱 빨리 내버린다.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까 실수가 따릅니다. 갑진은 실수가 따르기도 합니다만은 갑술보다는 좀 낫나요? 갑진은 을의 속성이 있어서 조금은 치밀한 계산을 합니다. 자, 적성. 자신의 공간, 편제를 바를 때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 관리하는 능력. 자신의 공간을 가진 독립적인 사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은 많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대장이 돼서 막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람 관리하고 물건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 물론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갑진은 심각한 거를 뭐가 생각합니까? 식상이 있으면 연구하느라고 심각하고, 관성이 있으면 내 스스로 날아갔다가 조인을 심각한데, 이거는 관성과 뭐가 없다고요? 갑진은 뭐가 없었어요? 관성인 화가 없고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하지가 않는 거. 그냥 대충 그걸 알아서 할게, 이렇게 대장 기질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갑진은 지장 간의 관살이 없으므로 부담도 받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톡 이렇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정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편재적 기질은 뭐예요? 심각한 것을 싫어한다니까 뭐 하는 거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많기 때문에 두려운 짓을 안 하려고. 그게 부담 갖는 거 싫어해.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담 주어지는 걸 매우 매우 싫어한다. 식신이 있는 사람은 항상 궁리하기 때문에 심각한다. 이 사람은 식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갑진하는 사람은 심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시다. 그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 하면 그 직원들을 잘라버려. 이 골치 아프게 하다가 잘라버려. 자, 그런 측면에서 갑진은 전 무슨 기질이 있다? 리더 기질인데 어떤 리더입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알아들어주는 그런 리더보다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싶은 걸 밀어붙이는 그런 리더 기질이 있고 그런 기질이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하겠죠. 그래서 갑진을 다른 말로 백호살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적당하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관이 있어야 되겠다. 경금이나 사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금이 있어서 간목을 좀 견제를 해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서 인성이 수가 있으면 더 좋겠죠. 금생수, 수생목. 그럼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흘러갔다 가가지고 화까지 있다면 그러면 목 같은 음수가 다 있어야 말이죠. 사실은 일간은 사주를 보면 알지만 이렇게 목 같은 음수가 골고루 다 배치되어 있으면 뭐 금상첨화지요. 없을 때가 또 문제죠. 그래서 없을 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운을 문을 열어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자, 갑진은 속성속패한다. 그렇게 운이 좋을 때는 잘 나가겠지만 속성해버리지만 운이 나쁠 때는 그대로 추락하는 것도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 속성속패 길이 있다. 행운이. 그래서 신약 사주는 수와 뭘 좋아하겠어요? 목을 좋아하겠죠. 수와 목을 좋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도 좋다. 신약 사주는 수와 아까 뭘 좋아한다 했어요? 수와 목. 그렇죠. 목을 좋아한다. 이 목을 또 우리가 한문화 바꿔볼까요? 한문화 바꿉시다. 자,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자, 신강사주에서 대체로 화나 토를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에 특히 남자는 여색을 조심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 토가 많은 사람이 또 여자를 택한다면 여자로 인해서 엄청난 그걸 생난이 일어날 수가 있다. 처첩이 약물 중독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들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여자들끼리 서로 다투어서 자기들끼리 다투어서 그냥 죽내 사네. 그래서 뭐 어떤 약을 먹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행 분석을 해보면은 간목은 처음으로 하늘의 마음 맨 처음에 1번이잖아요. 하늘에서 간목을 제일 먼저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간목은 그 간목의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용솟음이 일어나잖아요. 또 간목이 껍질을 터뜨리고 세상에 용솟음 치면서 하늘로 다 올라올 때 그런 모습에 용이 다 받쳐주니까 막 그냥 하늘로 막 쭉 성신하는 기계. 그러니까 갑진은 아직 청룡이라지. 참, 이 기계를 기상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따라 이 사람 앞으로 막 나아갈 줄 알지 물러설 줄 모른다 이 말. 그래서 만약에 갑진일주가 이렇게 상담에 오시면은 잘 판단해보고 물러날 때는 좀 물러날 수 있는 그 지혜를 알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용기가 넘치고 독립심이 강하고 현실적인 사고를 지닌 채 재치가 있고 야망이 불타지고 갑진이 신강할 때마다 이 사람이 동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독식을 하겠다고 하다 보면 다 사업이 깨지겠죠.
그런 것도 윤례입니다. 갑진은 신약할 때 어느 정도 좀 좋습니다. 그러면서 신약하지만 신약할 때 그냥 신약하면 안 되겠죠. 뭐가 해야 되겠어요? 항상 간목은 인성이 수가 따라줘야 되고 그 수를 또 도와주는 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가면 좋겠죠. 그럼 다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사주는 그런 겁니다. 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없으면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뭐로? 그 대체되는 물상으로 보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갑진은 마음과 행동이 한번 마음과 행동을 살펴보면 항상 간목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휴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힘이 용서스름치겠죠. 그러면서도 땅에다가 뿌리를 박으려니까 관리를 하란다. 그 말이 땅은 뭐 돈이야. 그게 재물이 땅이 되고 그래서 땅으로 인해서 돈을 모으는 비상한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하여서 치밀하지 못해갖고 때로는 실수가 있고 또 오만 불손해서 상대들한테 상대를 꼭 깔보는 수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깔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 우는 갈가보고요. 상대한테 겸손하고 잘해주고 할수록 그 사람 운이 들어오는데 막 깔보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직과 독선을 좀 버리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부터 그런 사고를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자신이 이익에만 너무 추구하지 말고 상대도 좀 도와주면서 그리고 사치와 낭비를 할 돈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더 쏜다면 한층 더 나의 운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막 술 먹고 자기 내 사치하고 그냥 여자들을 밝히는 그런 일만 한다면은 운이 다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갑진. 자, 그 다음에 여자 운을 갑진 여자 운은 이 너무너무 기기가 세고 갑진 자체가 기기가 세잖아요. 아주 기기가 세기 때문에 대개 보면 남자들이 힘이 없어요. 갑진 일주 여자들 때 대개 주변에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남편들이 올바른 직장을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남편들이 못 살고 떠나거나 먼저 돌아가시거나 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갑진 일주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래요? 백호살이라 한다. 자, 백호란 뜻은 진토가 배우자궁이잖아요. 배우자궁에 있는 용이 있음으로써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 스스로가 자기도 되잖아요. 그 배우자궁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청룡이니 도대체 누가 그 배우자가 그 비율을 맞추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자만심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무리하기 쉽고 낭비벽이 많고 남녀 모두가 출세에 빠지기 쉽고 그러기 때문에 분함과 시기가 생기고 폭력과 질투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변덕이 막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 되고 나면 싹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추한 인생 끊어서 아침에 약속을 해놔놓고 저녁 되고 나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야. 그래도 약속을 못 지키겠다 해서 뭐 가슴 아프거나 그런 게 없어. 못 지키는 거지.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자기의 뭘 좋아요? 자기 정신건강에는 매우 좋은 거야. 정신건강이 해놓은 사람은 조그만 자기가 상처를 잘 못하고 있으면 내가 왜 있을까? 자기 자책하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나쁘는데 갑진은 정신건강에 나쁠 리가 별로 없다. 털털 털어버리는데 무슨 그게 되겠느냐 이거. 자, 백호가 이제 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부 생사입을 입고 고독하고 신병이 애기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갑진년에 태어난 사람이 여자 사주에 무진월에 태어났고 갑진일에 태어났을 경우에 토가 엄청 많잖아요. 무토가. 그런 분이 운을 잘못 만나갖고 진운을 만났다. 세운, 진운, 사운, 진사오를 흘러가니까 매우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이 뭐까지 왔어요?
또 뭐 남자 사주 같은 경우는 백호살 경우는 또 돈 때문에 실효를 당해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간에 진토가 너무 많아서 토가 너무 많아서 재성이 많았을 때 갑진은 그 살성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 흉살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재성은 꼭 아버지만 뜻하는 게 아니거든. 아버지 형제를 옆에 있는 형제도 되잖아요. 그래서 부친, 백부, 숙부가 객사하였던 사례가 있다. 백호살에 뭐 객사도 하고 뭐 이거 음독 알죠? 마시는 약 마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럴 가능성. 백호살에 해당하는 육친 또는 연월씨가 백호살이면 연주에 또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조부나 그런 분이 계시고 월주 있으면 형제자매 그런 일이 있고 시에 있으면은 또 뭐가 있어요? 자식이 애기 있더라. 어떤 사람이 일주가 계사일주인데 시에 개축이 있어요. 개축은 백호살이잖아요. 근데 그분 실제 아드님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는 자식의 백호가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백호살은 우리가 예전에 살성 중에서도 백호대살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매우 흉살이 크는데 그런데 이것을 헤쳐나가는 길이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백호살이 있는 사람이 대개 보면 살성이 강하다마는 성격이 너무 독특해요. 갑진 같은 경우 너무 성격이 뭐라고 내 생각으로 하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마음 수양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성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뭘만 해라? 마음 수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책을 많이 보고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위력이 강하고 이 백호가 그렇지만 또 한편 원한과 고통도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원한과 고통과 시비가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진토가 있는 이렇게 이제 지지가 진술 충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있는 건 주로 화계살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화계살이 걸리는 경우는 문학과 예술, 종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계살이 있는 경우는 문학과 예술과 종교가 있으니까 홀로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고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우자 백호살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혼을 하거나 홀로 사는 사람도 꽤 많이 보입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갑진은 안목이 현침이 딱 나와 있잖아요. 집도 속에도 집도 속에는 없네요. 갑목은 이게 하나, 이 갑진 하나, 침 하나 이것도 굉장한 성격에 대해서 무도하다. 도노가 없다 이 말이죠. 재액을 많이 당한다. 직업으로서는 활인업, 의학업, 기술업, 침술, 역속가 직업도 좋고 또 파자가 뭐냐면 살다가 그냥 이게 깨지는 거야. 내 돈이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처자가 날아간다든지 배우자가 파산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도가 있다요. 평도는 혼담이 말썽이 생겨가지고 결혼은 파혼이 되거나 결혼하더라도 나중에 이혼을 하든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평도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나 성적이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 일주에 평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패살이 있어가지고 매사에 녹이 박하고 돈을 버리는 것지만 오래 가지 못해. 그런 게 참 하나의 안타깝다. 그게 왜 그럴까요? 너무 나의 고집이 세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자, 갑진 개운을 위한 재헌. 참 이것은 우리가 꼭 새겨야 됩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먼저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성공도 항상 타인의 도움이 없어는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많은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재벌도 있고 뭐 어떤 뭐 큰 뭐 지교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 수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분수를 지키고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면 본래 인정이 많은 사람이므로 언젠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행자의 운이 있어서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부간에 허영심을 부리고 인내심을 가지고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뭐 아무리 얘기도 지나치게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 오늘 자기 운을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수행법으로 열심히 절수령하고, 절수령하는 것은 내가 몸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그리고 나 인내심을 기르고 겸손함을 기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수령. 어디에? 이 갑진과 같은 백호살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명상, 부정간. 부정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어째 보면 참 허무하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죽는 모습을 생각해봐요.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우길 것이 없잖아요. 부정간은 어떤 이런 무상함을 정말로 느끼는 그런 수행법 말합니다. 전문적인 수행은 여기서 뭐 얘기할 거는 못 되고요. 또 지장보살이라는 기도법이 있어요. 요거는 업장소멸할 때 많이 쓰는 기도법입니다. 직업은 독립적인 사업이 좋다겠죠. 유통업도 좋습니다. 유통업 좋고, 그 다음에 금융, 농수산, 임업이 뭐죠? 나무 키우는 거죠. 나무를 쭉 생산하는 거 좋습니다. 운동선수, 유흥업, 문화예술, 종교, 덕성. 환인업으로서는 환인업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의학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침술, 역술 이런 게 있고, 편두통, 비위, 척추, 신경통, 자궁에 유의해야 된다. 자, 하나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공공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갑진이 신약하였어요. 그러니까 갑진이 신약합니다. 신축, 갑진, 경어. 그래서 갑진은 뭡니까? 말하자면 갑진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백호대살이죠. 백호대살입니다. 그리고 축하고 진은 축진 파살이 되죠. 요거는 천살은 지어버립시다. 천살은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진은 진사오 하면 격각사이 생겼죠. 진으로 볼 때 오가서로 격각이 됩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추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토도 많고 금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이 굉장히 많고 재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간이 많으면 이분이 필연적으로 수가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가야 되는데 수가 없는 것이 이분의 좀 사주의 약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수기운을 가지려 그러면 여기다가 수는 여기서는 인성이죠. 인성이 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에 관련된 걸 보충시켜 주려 하니까 뭘 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역시 공부. 지금 나이가 많아서 공부를 안 해. 자, 기도, 그리고,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연장자나 또 누구, 윗어른,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이 뭘 받아야 돼요? 항상 좋은 말을 직장 상사 연장자들의 그 좋은 말을 좋은 덕담을 자꾸 들어야 돼요. 덕담을 자꾸 듣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와 목이 이 사람한테는 필연적으로 수목으로 흘러야 수와 목으로 가야 좋은 사주다 이런 겁니다. 그게 운에서 이렇게 귀신인데 이 운에서 못 만났을 때에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이런 경우에는 요 사이에 금도 많고 토도 많은 사이에 필연적으로 수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경우는 해외로 나가라. 해외. 자, 해외가 뭐예요?
해외는 수가, 해외는 수와 관계대명입니다. 해외는 물 건너서 해외로도 나가봐라. 예. 그게 물상이죠. 수로 가라.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나가라. 예. 어쨌든 이런 관계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막 바꿔가고,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나왔네요. 자, 이분은 같은 갑진인데 여자입니다. 경자, 기묘, 갑진, 갑술인데, 자, 갑진은 역시 백호대살인데 묘진이 여러분들 말하는 그 살 중에서 천살이 가지고 뚫을 천자입니다. 뚫을 천자. 천살이고 천살을 다른 말로 평충파해라고 합니다. 해. 평충파해라고 합니다. 해살. 진술이 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토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리고 목도 만만치 않고, 목도 보면 묘와 진이 서로가 어떤 목세잖아요. 그러니까 목도 많고 토도 많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갑질이니까 대장기질 있죠. 예. 현재 이분은 그래도 약간은 신약한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분한테는 뭐가 좋아요? 수목이 좋습니다. 올해가 묘운이니까 묘는 자기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임묘진해서 힘이 좀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60세니까 60세는 지금 유운에 와 유운에 그죠? 이렇게 유운에 와 있습니다. 60세. 그래서 유운에 관운이 오게 되면은 이 경자의 자가 하나 있지만 관운이 오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좀 더 컨트롤 하기가 정관이어서 괜찮나요?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속에 정관의 속성은 뭐냐면 정관이 좀 흉으로 작용하면은 어떤 내 속성에 묶이는 거. 내가 어디에 한 곳에 탁 묶인다. 꼼짝달싹도 못한다. 그러한 사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병이 오면은 병에 따라 병이 고질병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이 고착이 돼서 고착. 어려운 상황이 고착된다. 사항이 어려운 사건에 고착된다. 그러니까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뭐가 필요하다? 역시 이분도 위사람. 왜냐하면 정인이 인성이 필요하기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성이 필요합니다. 인성이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나 공부나 그리고 윗사람이나 이런 사람 쪽에 힘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유통은 수에 해당한다. 수에 해당하는데 이분은 현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유통업을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유통업을 하는 거. 사람과 사람을 가지고 유통업을 하는 그 속에 대장 노릇을 하고 있죠. 그쪽에 딱 맞는 사주의 사람. 그래서 이분은 그런 쪽에만 계속 항상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같이 함께 유통을 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데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64세 가서는 지금 64세네요. 올해. 그래서 이문이 맞이했네요. 이문이 그러면 굉장하게 활성하게, 최근에 아마 큰 사무실도 없고 많은 사람들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갑진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역시 이제 그러면 뭐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배우자 관계는 역시 젊을 때 남편께서 먼저 떠나신 사람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을 볼 때 역시 이 백호살이라는 것은 그 작용이 항상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갑진 다음에 진사 오죠. 갑오. 갑오와 갑신 그리고 갑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방학 기간입니다. 방학 기간에 그 강의하고 있는 것이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의를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 또 학생분들을 위해서 지난번 학기에 우리 배운 것이 사두심리학을 배우고 있거든요. 전반기에. 그래서 그걸 정리할 겸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일주 신살, 일주 신살도 엮고 일주로 가지고 여러 가지 통변을 하는 것을 과정을 넣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뭐였나 하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분들을 뭐 할 수 있다? 운을 좋게 운을 바꿔줄 수 있느냐. 그게 초점을 맞춰서 개운법이다. 그래서 일주론 중에서 개운 일주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스님이 만드는 편집한 책 중에서 신 일주론리가 있는데 그것이 다 지금처럼 개운법을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면은 그 전화를 주시는 해서 책을 이렇게 한 권씩 일주론 사서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